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 사기 탄핵도 부정선거도 그저 믿는 대로만 바라보며 정해진 답을 강요하듯 반복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만 인정해도 세상은 훨씬 좋아질 텐데. 이론에 뇌물도 없었다. 구김 하나 없는 투표지가 말이듯 라고 증거를 내밀었더니 눈과 귀를 스스로 닫은 채 증거를 부정하기 위한 말만 쏟아낸다. 4년이 훌쩍 지났고 또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증거를 반박하는 증거가 아닌 말만 하고 있다. 이 자체가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의 강력한 정황임에도 아무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은 주권자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자신이 자신의 국민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불가양도성의 권리인 자유를 국가에 위임하는 것과 같다. 위임이라는 게 뭔가? 위임관계에선 대리인이 곧 나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국가가 자유를 박탈하겠다고 하면 자유는 사라지는 거다. 하지만 위임했기 때문에 하소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즉, 포기는 국민 동의에 기반한 사회주의로의 체제 전복이라는 의미다. 왜 저항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답은 뭘까? 궁극적으로는 찬부인권으로서의 자유를 영원히 보장받기 위한 것이겠지만 이보다 훨씬 우선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명백하게 외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간단하다. 국제사회의 개입 명분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사회주의에 저항하고 있다. 저항, 국민 비동의, 탄압. 1. 대한민국 국민이 사회주의를 수용했다. 무저항, 국민 동의, 개입 시 내정 간섭. 김일성의 유훈인 대남선전선 동수, 남남 갈등, 야기의 핵심은 남한 사회를 의식화하여 남한의 공산화는 남한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남한만의 문제다라는 쐐기를 받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입법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해하기 쉽다. 이런 측면에서 사기 탄핵 세력과 부정선거 업무새들의 행태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을 만큼 반국가적이며 반민족적이다. 이런 자들이 자신을 보수라 칭하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나? 당장 윤석열, 홍준표, 김무성, 유승민 등의 지지자들을 한 줄로 세워두고 당신은 진정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결코 없을 것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대상은 매우 노골적인 반국가, 반민족,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니 매우 심각한 모순이다. 속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히 이유 없이 한 대 얻어맞은 폭행이나 억울하게 돈을 떼인 사기와 같이 피해 회복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다. 살인과 강간의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피해가 복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체제를 위협하는 범죄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 이러니 속이는 자도 속는 자도 모두 죄인이라는 거다. 죄를 인식하기 어렵다면 아래와 같은 질문을 가져보자. 한반도의 국가가 등장한 이래 가장 청렴했던 지도자는 누구인가? 답은 간단하다.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거론할 필요도 없다. 왕이란 백성의 어버이로서 백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다. 청렴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현재까지인데 이러면 답은 뻔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죄를 인식해보자. 1. 청렴한 지도자를 사기로 끌어내렸다. 1. 그러고는 문재인이 나타났다. 3. 문재인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4. 그런데도 반성이 없다. 하긴 소추안이 상정된 그 순간부터 이미 반성은 의미 없고 오로지 처벌만이 말이 된다. 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중한지 감이 오는가.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